안녕하세요. M&A 전문 로펌 법무법인 별의 강혜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M&A 주요 사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M&A가 거래 건수가 급감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재작년 2023년이 역대급 딜 가뭄이다라고 해서 그때 거래 규모가 6조 정도였었는데 그거와 비교해도 작년에 21.9% 감소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M&A 건수가 급감했고요. 작년에 스타트업 M&A 거래 건수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2022년 81건에 2조 정도 규모였는데 2023년에는 39건에 4,500억 정도로 규모가 확 줄었고요. 2024년은 32건에 2,231억 정도 규모로 거래 규모가 아직 급감한 것을 두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자체적으로도 M&A가 줄고 또 스타트업 자체적으로도 M&A 건수가 줄은 이 상황인데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각을 한 그 스타트업 사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어떤 기업이 이런 이유로 매각이 되는구나, 이런 규모고 이런 거래 구조로 진행되는구나,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4년 11월에 진행된 플렉스의 매각 사례입니다. 플렉스는 디지털 필기 앱으로 2015년 한글과 컴퓨터 사내벤처로 시작한 에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앱으로 공부할 때 이렇게 디지털로 메모하고 필기하고 이런 분야에서 되게 독보적인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라는 PE에서 500억 규모로 인수했습니다. 이 거래 방식은 신주 인수 딜이었습니다. 기존 주주들이 엑시트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회사에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가 돈을 넣고 신주를 발행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인수 이유는 국내 및 해외 디지털 교육시장 성장성을 보고 인수했다고 합니다. PE들은 이렇게 성장성 있는 사업에 투자하고 인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이 플렉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높고 그리고 디지털 필기 앱에서는 1위를 할 정도로 수요층도 넓고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되게 500억 규모의 매각된 딜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4년 8월에 발표되고 12월에 완료된 사피온 코리아와 리벨리온 합병건입니다. 유니콘 코너에서도 설명을 드린 딜인데요. 저희 고객사였던 사피온 코리아가 소멸법인으로 하고 리벨리온을 존속법인으로 해서 합병하는 형태로 M&A가 진행됐습니다. 그 합병 비율은 2.4대1. 그래서 리벨리온이 마지막 투자 받았을 때 기업 가치가 8,800억이었고요. 사피온 코리아가 마지막으로 투자 받았을 때 5천억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정해서 리벨리온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사피온 코리아가 법적으로 완전히 흡수 소멸된 그런 형태의 합병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병 후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이 돼서 유니콘으로 등록을 했고요. 합병 이유는 기술력과 노하우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 그래서 합병 후에 글로벌 AI 반대수 시장을 진출하겠다. 라는 이유로 두 회사가 합병을 했습니다.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피온 코리아는 SK텔레콤의 이제 계열사로서 SK텔레콤이 이제 투자를 해서 다른 투자자도 물론 있지만 그 주축이 돼서 키운 회사고 리벨리온은 KT 주요 주주로서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양 회사가 AI 반도체 기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AI 반도체 시장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로 KAI 반도체 기업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양사가 시너지를 내고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합병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24년 5월에 진행된 텍사스 소프트 매각 사례입니다. 토스 운영사인 비바 리퍼블리카에서 텍사스 소프트를 이제 인수한 사례인데요. 텍사스 소프트는 세금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 세이브잇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토스가 180억 거래 규모로 인수를 했고요. 지금 인수하고 나서 세이브잇은 토스 인컴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토스 앱 안에서도 자체 그 서비스로 운영을 바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래 규모 180억이었고 거래 방식은 구주 인수 방식이었습니다. 텍사스 소프트의 주주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토스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거래 규모는 180억이었는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4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60%는 토스가 발행하는 신주를 기존 주주들에게 주면서 기존 주주가 토스에 납입해야 하는 인수대금과 텍사스 소프트의 주주가 주식을 토스에 팔면서 토스로부터 받아야 하는 주식 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구주 인수 거래 방식이었지만 40%는 현금, 60%는 토스의 신주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토스는 기존의 이제 서비스를 계속 금융 관련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데 세금 환급 시장에 진출하고 바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미 그 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해서 바로 자사 서비스 내로 합쳐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신속하게 진행된 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년 8월에 진행된 케이스노트의 엘박스의 매각건입니다. 이 케이스노트와 엘박스는 그 변호사들은 다 이제 아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인데요. 케이스노트는 국내 2위 판결물 검색 서비스고요. 엘박스는 국내 1위 판결물 검색 서비스입니다. 엘박스가 케이스노트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됐고 이 딜은 저희가 케이스노트를 대리해서 실제로 진행한 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고 있는데요. 거래 규모는 비공개이고요. 구주 100%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100%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수 이유도 되게 명확합니다. 양사가 1위, 2위 업체지만 서로 이 AI에 기반으로 한 리걸테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AI 리걸테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데이터를 확보해서 AI 서비스를 강화하고 법률 AI 기술을 발전하겠다. 이를 통해서 리걸테크 시장을 혁신하겠다라는 이유로 엘박스가 케이스노트를 인수하는 거래가 되었습니다. 인수 후에도 독립 경영을 보장하면서 기술적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진행된 하이브로의 핵인 매각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브로는 드래곤 빌리지라는 게임과 이제 IP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핵인은 컴투스 창업자가 설립한 게임 개발사입니다. 그래서 플레이 투게더 등 다양한 게임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거래 금액은 이제 비공개인데 이 하이브로의 주주 중에 NC소프트가 29.1%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62억이나 공개가 돼서 대략적인 거래 규모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주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됐습니다. 인수 목적은 글로벌 모바일 IP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수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2024년 1월에 있었던 직구미기 매각 사례입니다. 직구미기는 인테리어 플랫폼인데요. 이 인수인은 세탁 플랫폼인 런드리그를 운영하는 의식주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런드리그가 직구미기를 인수를 했고요. 거래 규모는 비공개이고 100% 구주 매각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이유가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그 런드리그 입장에서는 계속 관련된 사업을 확장을 해야 돼서 기존의 세탁업에서 커머스로 사업을 확장하고 직구미기가 가진 SNS 영향력을 활용해 기업 브랜딩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내겠다는 이유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진행된 이제 M&A 중에 가장 또 인상적인 인수인이 있었죠. 저 인상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바로 배달의 민족의 창업자인 김봉진 전 의장님이 설립하신 그란데 클립입니다.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 큰 손으로 떠올랐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김봉진 전 의장님 자체가 배달의 민족을 딜리버리 히어로에 크게 이제 매각을 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이제 나오셔서 이제 그란데 클립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란데 클립을 통해서 기업을 인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진행된 2건의 인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파인스테이 큐레이션 플랫폼인 스테이폴리오입니다. 스테이폴리오의 구주를 50% 인수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했고요. AMCR이라고 골프웨어 브랜드 어메이징 크리 그리고 아이스버그 골프를 운영하는 AMCR을 750억이라는 되게 큰 규모로 구주 매수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이들은 구주 매매 83%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거래 규모도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그란데 클립에서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알토스 벤처스랑 같이 SPC를 설립해서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진행됐던 중요한 M&A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인수인이 대기업이냐 스타트업인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인수인이 P인 경우로 크게 나뉩니다. 그래서 인수인이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이다라고 하면 이들이 인수를 하는 이유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 신사업을 진출하거나 신규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 토스나 큰 회사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걸 인수해서 붙였을 때 더 시너지를 더 빨리 낼 수 있을 때 그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때 인수를 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수가 P다. 플렉스 사례처럼 인수가 PE인 경우에는 또 이 PE가 인수를 하는 목적도 매우 명확합니다. 사업 구조, 기업 구조를 개선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보고 인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PE는 수익 극대화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엑싯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구조를 개선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냐 아니냐 그런 회사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그 M&A 건수가 진짜 확 줄었는데요. 2025년에 그럼 회복할 것이냐 그걸 제가 전망하기는 사실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2024년보다는 M&A 건수가 더 많아질 걸로 이제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 24년에 이제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고 반면에 인수인들이 그만큼 인수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인수할 수 있는 자금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5년에는 더 많은, 더 좋은 M&A 거래를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개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자문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M&A 관련해서 또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법무법인별 우리 버렌파트너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